다시 켰고요. 켰습니다. 뭐 얕게 부금을 하나 깔까? 크지 않게? 저작권 없는 부금. 아, 여러분. 하나 아쉬운 점. 맨유 경기랑 그 CKRS 이거 누구지? 창기인가? 창기인가 보다. 창기가 말한 대로 토크 방송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토크 방송 한다고 하니까 1시간 정도 떠든다고 하시니까 한번 놀러 가시죠.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금 이 정도면 안 크죠? 부금이 떠드는 거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면. 네, 말씀하세요. 아, 케이스 연구소 언제 또 하냐고요? 그거는 조만간 방학 시즌 되면 하겠습니다. 현생이 조금 바빠서 요새 방학 시즌이 되면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 일에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늦은 거는. 그리고 오늘 요거 떠드는 거를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오늘 요 떠드는 거를 저기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창기랑 같이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기 들리게 넘어 들어가 볼게요. 디코 켜볼게요. 창기야 마이크 켜라. 안녕하세요. 네. 창기 목소리 잘 들려요? 작은가? 반응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잘 들리는 들리시나? 것 같네요. 작다네요. 좀 작다. 그러면 이거를 키우고 이러면 여기서 되겠다. 키우고. 자, 창기 한번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지금 정도는 어떠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15 정도가 뭐지? 더 키워달라는 거 아닌가? 지금 디코에서 200% 만들어놨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다들 홍보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케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 상태. 아, 많이 줄었어. 12명까지 줄었어. 이게 사람들이 그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참 안 좋은데 지금이 제일 재밌는 건데 아쉽네요. 이제 선수 성적 파악하고는 시간이나 가질 것 같은데 지금 빠져버리면 그걸 못 듣죠? 아이쿠보 화면을 하나 띄워놔야겠네. 그러면 띄워놓고 공부한대요. 재수 없어. 괜찮아요. 공부하라고 해야지. 아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해야지. 공부가 중요하지. 알코보가 뭐가 중요해. 공부해. 아이쿠보가 중요해. 공부가 중요하지.
아, 나였어도 내가 만약에 약속 있고 하면은 난 안 들어왔어 아예. 없으니까 들어왔지. 연우는 왜 많게 됐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말 나오는 김에 좀 들어가 보죠. 해볼까?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굳이 뭐 잠깐만. 순서를 정하고 할까요? 딜레이 저기 딜레이가 심한가? 나는- 창이야 어때? 나는 방송을 껐고 방송 소리 껐고 디코만 켜서 딜레이가 안 심하면 방송 보고 따라와도 안 늦겠지? 아 어. 보고 만약에 딜레이 좀 심한 것 같으면 말해줘. 그럼 뭐 디코 라이브도 따로 키던지 할 테니까. 한 15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5초 딜레이가? 그렇게 많아? 10초 정도? 근데 금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안 빠른 것 같긴 한데. 알크오 방송 키면 대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1, 2, 3, 4, 5초 정도 4초 된다. 딜레이 4초 된다. 이 정도면 따라올 수 있겠다. 방송으로. 오케이. 그 소리 꺼놓고 방송 켜놓고 해도 따라올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야스. 오케이. 그러면 어떡할까? 원래는 시즌 중간 점검을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로 대답할까? 뭐 물어보는 걸로 가도 될 것 같고, 근데 시즌 뭐 하나씩 파악하면서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 한 명씩 말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볼까? 그러면 순위대로 갑시다. 순위 일단- 역순으로. 순위 역순으로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순위를 봐야 되잖아. 팀 성적. 오래 기다려야 되네. 부러워. 너무 부러워. 부럽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하나부터 시작이네. 화면 보기를 끄고 얘도 끄고. 이거 보이시나? 글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글씨 이 정도면 보이죠? 자 하나부터 했지 아까. 원래는 그냥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흘러가는 얘기를 해드리면, 저 이름이 뭐지? 알슨 신잠을 이번에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어딨냐? 통원 묻혔을 것 같은데 오래돼서. 여기 있다. 알쓸신작 그 시즌 네. 초반에 하는 거. 요거를 준비를 해서 사실 이거를 마지막 두 팀 빼고 다 했어요. 준비하기는. 마지막 두 팀이 이제 KT랑 키움이겠죠. 역순으로 갔으니까 두 팀 빼고 다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처음 두 팀만 나오고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도담님이 말하고 싶은 범위랑 제가 말하고 싶은 범위랑 범위가 있겠죠. 말하고 싶은 범위가 그런 게 각각 있는데, 제가 운영진이라서 컷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운영진 신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거 뎁차 작년 거예요. 뎁차 지금 뜨는 거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운영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두산은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만 해도 두산이 4강에 들어갔었잖아요. 두산은 4강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절대 못 비빈다, 신인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운영진이 된다면 그런 운영진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박혀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제 커트하는 범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거해서 그러니까 제가 커트하는 범위 커트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 커트할 수밖에 없는 범위가 있고, 도다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범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저거해서, 그래서 사실 요 1편만 나오고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다음 시즌에는 저 혼자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요 포맷 자체는. 아무래도
네. 장원영님이나 지금 현재 운영진인 누리나래님이나 두 분 다 운영진을 겪고 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가 많아서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지? 제가 그 사적으로 물어보시면 구장의 파크텍터가 어떤지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어디가 타친이다, 타친이다, 투친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사적으로 물어보시면. 근데 그쵸. 공적인 자리에선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나가 바꿨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바뀐 구장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가 바꾸기 이전 구장이 투친이다라는 말을 제가 한마디를 하면 그게 이미지가 박혀서 그 투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진 입장에서 좀 커트를 많이 합니다. 말을 하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선수를 키우는 데서도 막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무조건 뭐부터 질러 이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면 무조건 뭐부터 질러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그것만 질러버리면 알코보의 모든 선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키우게 되면 그것도 밸런스 조정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원하는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네 커트하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쉽게도 두 팀만 하고 끝이 나버렸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김에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로 이렇게 한번 분석은 했었으니까 그거랑 현재 상황이랑 해서 읽어보려고 했어요.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창기가 같이 하자고 해서 창기도 데려왔습니다. 뭐 이제 알크보에 투치는 없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투친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장이 다 타친인데 지금. 그쵸? 알크보에 그냥 저거로 했을 때 뭐냐 절대적인 수치로 확인을 했을 때 투치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좀더 잘 보이게. 어떤 표현을 하면은 뭐 비교적 약한 타친 이런 이제 쪽으로 상대적인 개념만 남았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가지 이제 투칭에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들이 투칭을 비선호하는 편이라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제 캐릭터가 투수다 보니까 뭐 시즌 초기는 투칭을 조금 저는 사실 비선호했던 건 맞아요. 왜냐면 시즌 초 했을 때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시즌 초 자체에 대한 감독이었기도 했고 선수 영입하는 부분에서는 투칭보다는 타칭이 좀 편했으니까 당연하다 보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투수에 대해 캐릭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분화가 많이 됐고 좀 투수 키우는 거에 제약이 좀 많이 줄어서 이제는 투칭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윤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람들을 네.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성급한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게 맞죠. 일반화 오류가 될 수 있는 생각보다 부분이거든요. 투친 타친 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알크보에는. 그렇죠. 예를 당장 들어서 저가 팀을 그런 옮길 거 때, 팀을 옮길 때 예를 들어서 A 팀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지. 투친인 거 타친인 거 상관없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인 거죠. 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현 시점에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따지자면 NC가 지금 현 시점에 최고의 투친인데 저번에 NC 우승할 때 보셨잖아요. 빠따로 우승한. 역대 최다 홈런 팀 홈런 최다 홈런을 NC가 찍었습니다. NC가 우승할 때 맞죠. 34차인가? 35차인가 4차인가 그때쯤에 NC가 우승할 때 미미님이 50 홈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배유빈님이죠. 그 당시 미미님이 50 홈런 넘기고 MVP 하면서 그때 그렇죠. 결국 야잘자리입니다. 맞아요. 치고 야잘자리예요. 잘 치셨네. 발명이 잘해서 맞아요. 결국 야잘자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투친 다친이 할 게 없고 이 부분은 웨이버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만 여기서 좀 멈출 필요가 있고 네, 이 얘기는 이제-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시즌에 대해 그냥 중간 점검 그냥 25분이나 됐는데 1시간 떠들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질문이나 받자. 뭐 질문 받는 정도로 요거 일단 내리고. 다른 한 분 누구예요? 저는 이제 LG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이창기라 하고요. 자, 아까 연우누님 연훈우가 왜 많게가 되었는지 왜 성적이 맘에 들게 안 나오는가? 자, 많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왜냐면 많게라는 표현을 아무의 적어도 없이 막 쓸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류윤밖에 없습니다. 컨트롤 더하기네.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류윤 시니어밖에 없습니다. 주니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훈우님 성적을 보고 있는데 자, 성적 한번 봐볼게요. 연우님. 연우님이 SK. 류윤 정규민 인정합니다. 정규민 정도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그거로 보지 않고 요거로 보겠습니다. 알크보 홈페이지 말고 더 좋은 거로. 하이니트로 레코드 5주차. 아이고 이거 심율인데. 레코드. 아유 저랑 같은 거 만드셨네. 저도 저런 거 있는데. 로스터. 연우노 어디 보이냐? 여기 있다. 연우. 자, 현 시점에서 연우님은 3.44에 잠깐만 3.44나 찍으면서 왜 많겠냐라는 소리를 3.44에 뭐 7승 9패 이거야. 지금 SK가 컨텐더 팀 왕조 팀이 아니니까 승패 마진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맞을 수 있어. 이건 안 맞을 수 있는데 3.44 그리고 136이닝 지금 80몇 경기 했죠? 아마 그럴 겁니다. 팀 성적 아무 팀이나 하나 잡고 저거 하면 되니까 팀 순위 지금 몇 경기 했어? 아니네 100경기는 넘긴 했구나. 108경기 그 이닝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 이닝이네. 108경기 했는데 136이닝이면 그거는 일단 인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 이닝이 전 시즌에 200이닝이나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번 시즌에 200이닝 페이스가 안 되나? 그 프로젝트 보니까 200이닝 페이스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짱깨식 계산이거든요. 맞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실 때 요 카드 보실 때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저걸 가리는구나. 채팅방을 가리는구나. 이런 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요게 현 시즌이잖아요. 현 시즌에서 예를 들어서 현 시즌 한 60% 했어. 그러면 그 60% 한 거로 계산해가지고 100으로 했을 때 얼마나 할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짱깨식 계산 혹은 이제 박문성식 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산이 요거예요. 프로젝티드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냥 부상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짱깨식 계산을 하면 200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보니까 전체적인 성적을 보니까 주별로 나눠 보니까 이제 SK가 로테이션이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쵸. SK도 선발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인 로테 돌면서 이제 체력에 대한 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선수 자체가 이제 좀 이닝을 덜 먹은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요. 요거는 지나가는 말로 어차피 맘먹고 은행 기록을 뒤져보면 누구든 알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알크보 역사상 체력을 가장 많이 찍었던 투수가 그러니까 최대치 가장 최고 수치까지 찍었던 투수가 유아입니다. 유아. 그래서 250이닝까지 먹었던.
유아옹이 알쿠보 역사상 최고의 체력을 찍었어요. 최대 수치의 체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유아옹도 6경기를 던지면 7번째 경기에서 퀵쿠크가 걸려요. 화이트 시스템이 그래요. 한 7번째 경기가 되면 퀵쿠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막 정말 사실 찾기 어려운 기록이죠. 류현진의 20몇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록이 사실 알크보에서는 안 나와요. 하이히트에선 잘 안 나와요. 애초에 류현진이 만들어낸 그거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네, 대단한 기록이지만 알크보에서는 류현진보다 좋아 보이는 기대값의 스탯을 만들어 놔도 퀵쿠크가 걸려가지고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연속 퀄스가.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체력을 한참 지르고 있는 중이실 테고, 그리고 4인 로테도 돌았다. 그러면 아마 퀵쿠크가 몇 번 걸렸을 겁니다. 몇 번. 이제 거기에서 생각보다 이닝이 안 나오시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결과를 안 보고 확인해 본 건데 편차가 크죠? 이게 뭐랑 뭘 비교한 거냐면요. 실점이랑 자책점입니다. 편차가 크다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선발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집중할 수 있어요. 주로 실책입니다. 네, 주로 실책입니다. 선발은. 개투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실책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못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투는 앞투수가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만루 상황에서 내려갔는데 나는 1실점도 안 하고 내 자책점은 하나도 없고 그 3명만 딱 들여보내줬다. 그러면 실점만 올라가고 자책점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책이 아니어도 실점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선발이 분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은 이거를 보시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다 실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숫자는. 근데 보시면 편차가 지금 그래 요거로 비교하는 게 낫겠다. 지금 프로젝티드로 계산을 하면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떨어졌죠. 네. 좀 더 떨어졌죠. 사실 SK만 아니더라도 알크보가 전체적으로 이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요. 우승 도전하는 1, 2위 팀 정도 아니면. 왜냐면 알크보가 수비를 워낙 신경을 그동안 안 써왔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수비를 신경을 쓰는 거지 그동안 안 써왔기 때문에 이 편차가 크긴 커요. 근데 지금 저번 시즌이랑 이번 시즌이랑만 비교했어도 이게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6이닝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6이닝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5와 3분의 2이닝 던져놓고 거기서 실책이 터져가지고 강판됐어요. 이게 한 2경기가 쌓이면, 2-3경기만 쌓여도 이게 벌써 편차에서 한 3-4이닝이 벌어져요. 이런 프로젝티드를 볼 때 이게 실책 시점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강판이랑 관련이 없어도 1회에 세 타자를 10개의 공으로 해결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실책이 나와가지고 괜히 거기에서 실점은 안 했지만 한 6개, 7개가 늘어났어. 그러면 뒤에 가서 한 이닝 덜 던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있어가지고 사실 요거는, 그래서 싸이 형이 승리를 떠나서 승리를 쌓기 좋은 걸 떠나서 싸이 형이 그래서 우승팀에서 유리한 겁니다. 쓸데없는 체력 소비가 줄어들어요. 우승팀으로 갈수록. 쓸데없는 체력 소비도 줄어들고, 내가 내려가고 나서 개투들이 내 승리를 날려먹거나 내가 남겨놓은 주자를 분식하거나 이런 게 적은 거죠. 내 12팀 싸이 형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올픽션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레알 그거는 짱입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승수를 쌓는 것 외에도 싸이 형을 타는 데 있어서 그게 유리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우누님은 뭐 이 정도면 지금 프로젝티드가 그래도 200이닝을 넘거든요. 그리고 3점대고 4점대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참 잘하고 있던 여기 보여드릴까요? 김채원. 김채원 여기 있다. 아이고 공룡을 눌렀네. 공개 처형의 시간이군요. 자 김채원 보십시오. 한참 잘하고 있었어요. 아이 여기는 좀 아니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다시 4.7까지 올랐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또 누구 있을까? 다른 팀 키움으로 볼까? 키움에 좋은 투수들 많으니까. 뭐야 얘 왜 선발이 없어? 얘 개투로 갔나 이번 시즌에? 누구 말씀하신 거죠? 헤이즈. 헤이드 부상 때문에 로테이션 부상 자주 때문에 꺼져갖고 내려갔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좋은 예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올픽션. 올픽션은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예시가 안 된다. 한 보려면 최원태 정도는 봐야. 최원태도 보시면 예. 2점대 2점대 하다가 3점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4점대로 뻥 튀지 않으면 4점대로 뻥 튀는 게 아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정도는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홍 뭘까? 경수홍 부상인가 보네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뭐야? 28년 뭐야? 근데 경수형을 볼 필요가 없는 너무 잘 던져갖고. 경수형도 너무 잘했다. 네. 좋은 예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예시도 볼 거면은 장원영? 근데 거기는 섞여 있어서 정윤석을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네요. 정윤석 좋아 보인다. 정윤석이 정윤석이 LG. 예, 지금 4점대로 확 뛰었기 때문에. 정윤석 있다. 보시면 3점대 하다가 4점대로 확 뛰긴 했어요. 뛰긴 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3점대를 하고 있다고도 한 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라. 이 세부 지표를 보면은 큰 편 차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세부 지표에서. 오히려 여기 피장타 쪽은 오히려 좋아졌네. 이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연우님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에 연우님은 아직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걱정돼갖고 제 캐릭터가. 그 정도 하고 윤석이 형은 이제 죽어야지. 맞죠. 죽을 만한 캐릭터도 이제. 네. 또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아까 올피션님이 뭐 물어봤어요? 봉인을 풀어서 풀샷 몰아질 예정인데 뭐 지을지 추천 좀 해달라. 풀샵을 지를 수 있는 게 있어? 그러게 그냥 내가 보기엔 닉변하고 올피션 닉 다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올피션은? 땅굴류도 이런 거 풀샵을 뭘 지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못 지르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픽 시프트가 고민입니다. 뭐라고 피안타 뭔데 이거? 사실 이 정도 픽 시프트면은 땡기지 말고 밀어도 되지 않을까. 아 픽시프트는 무조건 해야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나이가 벌써 30인데 해야지. 땡겨야 할 타이밍이죠. 픽시프트는 무조건 껴서 하고 오케이 윤재 거 조금 이따 봐줄게. 이거 보고 픽션이는 일단은 뭐가 열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열리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래선. 삼진도 이닝이랑 거의 비슷해. 그렇다고 볼넷이 많은 것도 아니야. 맞죠. 이 선수가 사기야. 무슨 뭔 선수인가 싶어 이게. 삼진이 풀릴 것 같다고 이게? 탈남질 가능해요. 그렇네. 풀리긴 풀리네. 네, 탈남질은 가능해요. TD를 보면 풀리긴 풀리네. 네.
컴패션은 질러야지. 틀리면 질러. 그러니까 틀리면 질러야지. 올픽션 캐릭터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뭘 질릴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돈도 어차피 풀리면 많을 거 아니야. 질러. 풀리면 질러야지라고 생각하면 돼. 풀리는 거 질러도 돈이 남을 걸? 구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땅볼은 나쁠까요? 땅볼은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땅볼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땅볼이 많은 게 좋은 구장이 있고 나쁜 구장이 있고 그래. 땅볼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땅볼이 많아지면 무슨 소리냐면 그 쓸데없는 저기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 이상한 피장타는 없어지는 거거든. 땅볼이 주면 대신에 피안타가 이상하게 늘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야 수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컨택이 유리한 구장인지 홈런이 유리한 구장인지 아니면 갭파워가 유리한 구장인지 이런 것도 저거를 해야 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 땅볼은 내가 그냥 땅볼 지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못 해줘. 그거는 나중에 픽션이가 뭐 이제 키움 우승 도전 끝나고 뭐 어디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키움에 잔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 그 향후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정해지고 나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때 알려줄게.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 타자들 입장에서 타구 분포 조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타구 분포도 상황에 맞게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한쪽으로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윤재 거, 아까 보기로 했던 윤재 거를 볼 건데, 지금 대윤이가 뭘 물어봤는데 대윤이 거 윤재 거 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근데 대응이 전에 한 분이 더 질문을 한 게 있어갖고 뭐 있었어? 그 대부님이 잘 크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지금 순서대로. 그 대윤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양심이고 자시고 알아서 하세요. 닉변은 그겁니다. 본인의 그겁니다. 안 말립니다. 나도 똑같은 대답 해줄 것 같아.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사실 주변 사람들 눈치 볼 거면 닉변은 안 하는 게 맞아. 그걸 왜 물어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주변 사람 눈치를 볼 거면, 나한테 돈 주는 사람, 특히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볼 거면 닉변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맞죠. 닉변이란 건 사실 저런 거잖아. 그 롤로 치면 스킨이잖아, 스킨. 기분, 그러니까 하고 맞지. 싶으면 해도 되는데, 맞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거야. 그걸 남한테 판단을 요구할 일은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야. 이거를 남한테 판단을 요구하는 건 그런 거야. 필상이 형이 해도 된다고 하던데 라고 그냥 뭐라고 하지? 내가 만약에 닉변을 함으로써 닉변을 하면 누군가한테 눈치를 봐야 되잖아. 보통은 나한테 돈 주는 구단주지만 누군가한테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 눈치 보는 사람한테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뭐 저거를 찾는 거 그것뿐이야. 돌파구를 찾는 것뿐이야. 여자친구가 나 오늘 뭐 달라졌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기분에 맞춰서 딱 하는 게 딱 좋지 않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라고 생각이. 해줄 말은 없어. 나는 정윤재. 참고로 제가 뭐 구단주 혹은 감독, 지금 감독이지만 닉변을 한다면 안 말립니다. 윤재가 정확히 뭐 물어본 거지? 왜 성적이 떨어지고 있나요를 물어본 건가? 아니면 풀샷 뭐 지를까요를 물어봤는데 앞으로 윤재가 어떻게 키울까요를 물어본 거구나. 성적이 많이 떨어졌네 이 지금 친구가. 32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 KT 로스터 설마 이남윤? 김정우. 자, 아, 여러분 아, 현재 리그를 대기 씹어먹는 만성의 타율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타율권에서 리그를 씹어먹으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몇 년째 사말하다가 한 번 삐끗했어. 대기만성의 갑. 아니 그 대기만성인 것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리 스탯이 좋아도 한 5년에 한 번은 삐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32, 그러니까 30대가 이제 꺾이어서 소위 말하는 에이징 커브가 올 나이대가 됐다. 근데 내 성적이 떨어진다. 아, 난 이제 영영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정록이 형도 그렇고 한 분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정록이 형도 내내 3할 잘 치다가 갑자기 2할로 뚝 떨어졌어. 그리고 이번에 지금 리그 씹어먹고 계셔요. 타율로.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요. 자, 롯데 로스터. 롯데면 누구지? 자, 누가 이분을 누가 보세요. 지금 현재 이분이 홈런 3등인가? 3등인가 4등 중이십니다. 걸렸다. 아, 오케이. 이분이 3등인가 4등 중인데 37이에요, 여러분. 37이고요. 2주차 때는 심지어 누리나래가 2주차에 20홈런 쳐서 혼자 압도적인 1등이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2개 적었어. 18개 쳤어. 2주차에. 이분. 그리고 홈런도 보시면 50홈런 쳤다가 25홈런까지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5홈런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에이징 커브 왔나 보다 했어요. 이때가 32인가 할 테니까. 야, 에이징 커브 왔나 보다.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되나 라는 소리를 했는데 34홈런, 심지어 지난 시즌에 43홈런 쳤어. 43홈런 쳤고 이번 시즌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짱깨식 계산해서 40홈런이 예상이 됩니다. 37인데. 여러분 잘 키워놓으면 그냥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환인 거지. 아, 이제 나는 끝났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민재한테도 그 소리를 하고 싶어. 지금 3할 3푼 5리까지 쳤고 3할 5푼도 쳐봤어. 3할 6푼도 있네. 이렇게까지 쳐봤는데 3할 1푼. 그래, 이때에 비하면 떨어진 게 맞지. 이때에 비하면 떨어진 게 맞는데 3할 6푼 5푼 칠 때보다는 떨어진 게 맞는데 그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치, 또 봉인 효과도 있고. 또 윤재가 뭘 지를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윤재의 캐릭터를 보면요, 보통 컨택형이 키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병살이 많은 거는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똥 차면 병살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맞죠. 느린 주다면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한 시즌 최다 병살이 지금 저기가 뒤집긴 했지만 그 이전 기록이 홍성은 건데 그게 홍성은 앞에 2대5 있던 시절 거거든요. 한 시즌 최다 병살, 그러니까 지금은 뒤집혔어요. 그 이번 시즌에 갱신이 됐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그 이전 기록이 홍성은이었는데 홍성은 앞에 2대5 있던 시절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타율이 좋아. 근데 똥차야. 그러면 병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홍익패가 이번에 갱신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 병살이 많은 거는 솔직히 개인의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러면 컨택형이 보통 10년일 거예요. 10년 홍성은일 거예요 아마. 잠깐만, 윤재 거만 얘기해주고요. 윤재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에 풀샷 밸런스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맞추려고 계속 잡는 거예요. 풀샷이 조금씩 막 금액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항목이 늘어난다든지 그 있죠? 그거는 계속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은행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 시점은 이제 최대한 많이 맞췄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잡은 거는 사실 풀샷 밸런스는 추후의 문제고 리그 밸런스 자체를 일단 먼저 잡고 나서 풀샷 밸런스를 잡은 거기 때문에. 네, 돌아가서 1.2였던 적이 있나? 피안캅 1.3이었지 1.2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3이었을 텐데 1.2 라인이 없었을 텐데. 네, 다 홀수 라인으로 끌었지 1.2 라인은 저도 못 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투수 거들이 다 1로 떨어졌을 거예요. 1.0으로. 맞아요, 지금은 그렇죠. 9추만 1.3으로 늘어나고, 근데 9추는 1.3으로 늘린 이유가 조건을 완화해 준 거잖아요.
조건 완화해주고 1.3으로 늘린 거고 나머지는 다 1.0일걸요? 투수 스탯은? 맞습니다. 1.01 제가-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윤재가 이제 어떤 풀샵을 지를까를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윤재는 컨택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컨택과 파워를 같이 가서 3번 타자형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컨택과 출루를 같이 올려서 리드오프형 1, 2번 타자형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 다 잡고 가려면 이제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네. 보통은 하나를 고르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윤재를 봤을 때는 윤재는 지금 파워를 집중해서 올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워온 게. 근데 지금 32살 돼가지고 지금 와서 파워를 키우겠다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선구 쪽으로, 그러니까 컨택과 선구를 건드려가지고 리드오프형으로 계속 키워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조언이에요. 요 상황이면, 지금 상황이면. 지금 와서 주루 지르는 것도 조금 늦었고, 그러니까 주루는 컨택형이 그 주루형만큼 따라가려면 적어도 5시즌은 꾸준히 질러야 되니까 지금 5시즌 되면 37이잖아. 지금부터 질러도. 그러니까 주루를 지르긴 조금 애매하고 그거 3번인가 질렀는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컨택형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올라와. 꾸준히 질러야 돼, 계속.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질러야 돼. 또 대표적인 거 보여줄까? 그 당장 대표적인 얘는 저분이 있죠. 다현. 저분도 있고, 근데 저분은 지금 여기서 꺼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있다. 자, 이분도 파워 한 5번인가 질렀는데 홈런이 안 나온다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시즌 프로스펙트 보세요. 25홈런 나오거든요. 네, 지금 25홈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리미트,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원펀맨의 리미트 해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오 이번에도 이제 파워 안 지를래 이러고 있었는데 받은 돈이 있으니까 구단주한테 미안해서 파워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터졌거든요. 이게 컨택형이 파워를 지르는 건 어느 순간 리미터 해제가 되면 그 순간부터 홈런을 잘 쳐요. 그게 보통 한 5번 이상은 계속 질러야 돼요. 5번 이상. 2번 더 메모. 2번 더 메모. 어느 순간 리미터 해제 이런 게 있어요. 파워형. 컨택형의 파워 지르는 거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윤재한테 추천해주는 바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루 쪽, 컨택 쪽이다. 컨택형은 당연하게도 컨택이 열릴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열리면 무조건 컨택은 섞어서 지르셔야 되고, 그때 아니면 컨택 못 지르니까 만약에 열리면 섞어서 지르시고, 컨택은 보통 안 열리니까 선구랑 파워 위주로 지르는 게 어떤가 라는 의견입니다. 공감합니다. 감독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제 윤재 타선은 리드오프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거 사실 리드오프가 누적 기록에서 유리해요. 안타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그래서 다현님이 이제 추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자, 그리고 저기 파소 잘 크는 중인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아까 지나갔던 질문 중에 저 정도 나이 되면 픽십 질러야 하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 사제버프 중 누구시지? 사제버프 중. 연우님이 물어봤네요. 은우님이구나. 이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풀샵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8부터 32 사이에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28 이전에는 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전성기를 22살부터 땡겨 쓰겠다 해서 지르는 거 말고, 그거 아니면 28 이전에는 보통 지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8부터 32 사이에서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32이 넘으면 무조건 한번 지르세요. 그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개념으로. 그러니까 32살이 되기 전까지는 지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33살이 됐다. 그때부터는 안 질렀으면 한번 질러주세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소 잘 크는 중인가? 파소가 LG. 근데 안 나올 텐데 이번 부상 주처럼 중이라 없나? 안 나올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안 봤는데. 대부. 네, 없네요. 부상이 지난 주차였나? 출전 불가고 이제 이번 주차에 이제 라인업을 올렸는데 3주차로 봐야겠다. 3주차에서 보면 4주차도 못 보죠. 4주차도 부상이어갖고. 3. 네. 아, 예. 그러니까 저 티밀러 분이 4주차 거 봐야지 이러는데 파더 여기 있다. 3주를 봐야 맞죠. 아 근데 사실 14이닝밖에 안 던져서 이거 가지고는 봐주기가 좀 어렵다. 근데 당장 눈에 띄는 게 안타랑 그 피안타가 피장타가 뚝 떨어지긴 했어. 지금 보면 3푼이 줄었잖아.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닝이 14이닝이라서 아직 섣부르게 얘기해줄 수가 없어.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섣부르게 얘기해줄 수가 없다. 부상 있으면 그 주차에 안 떠요. 4주차부터 부상이었던 거니까 안 뜰 거예요. 네,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이빈님. 근데 감독 입장은 잘 크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더 글 많이 쓰세요. 활동 다 열심히 하시고. 뭐지? 잠깐만요. 구종 추가하는 게 거기에 도움이 될까요? 마무리 투수. 구종 추가는 조금 이따 얘기해줄게요. 일단 이빈님이 정확히 뭘 어떻게 된 물어본 걸까요? 거였지? 저는 어떻게 되는 중인 걸까요? 오케이, 성장 중인 거. 캐릭터 좋은 거 같던데 보니까. 선발인가? 선발이네 이 선발이죠. 정도면? 선발이 5년 차에 3점대가 나왔으면 이건 박수 칠 일인데? 이건 박수 칠 일인데요? 진짜 노성으로 너무 좋아. 아, 물론 지금 이닝이 조금 아쉬울 순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짱깨식 계산으로 162이닝을 겨우 넘기는 거니까 조금 아쉬울 순 있는데, 아 부상 때문에, 심지어 부상이 있어서 이게 이닝이 아쉬운 거니까 이 정도면 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아 피안타가 조금 높기는 하다. 근데 뜬공형으로 만드셨나? 와 피장타 3할 3푼이야. 그러니까 피장타가 낮아. 피안타 높은 거에 비해서 피장타가 낮아. 땅볼형? 아 맞네 땅볼형. 맞지, 땅볼형이 이거지. 피안타가 조금 많고 피장타가 적고. 잘 키우셨는데? 너무 부럽다. 지금 키우시던 대로만 좀 더 키우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부상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닝 못 채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체력 한번 지르시고. 체력 몇 번 지르셨지? 일단 한두 번 지른 것 같은데 연차상. 체력 몇 번 지르셨어요? 한 번? 아, 한 번 한 정도 더 번. 지르세요. 이번에 지르면 딱 타이밍 맞겠다. 이거 아마 이번에 안 지르면 다음 시즌에 부상 없다고 쳤을 때 갑자기 200이닝 넘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게 하이히트가 조금 원펀맨 세상 같은 게, 리미터 해제되면 어느 순간 잘해요. 하이히트가. 나는 왜 리미트가 해제 안 되지? 그 리미트 해제까지가 너무 빡세서 그렇지. 피장 체력 한 번씩. 알아셨네. 당신은 가짜 선발이. 어쨌든 빈님은 이번에, 이빈님은 여기서 딱 이게 부상 때문에 이거 좋겠다, 체력 하나 지르시고 돈 남으시면 뭐 하나 같이 지르시고 그러고 키우시면 잘 크시겠다. 이 정도면. 잘 질렀다 봅니다. 잘 캐릭터 잘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잘 키우셨습니다. 지금 키우시는 그 방향도 걱정 안 하시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방향을 틀지 마세요. 그게 내 캐릭터 뭔가 망한 것 같은데 하고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잡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점 보완식이 있거나, 아니면 단점 그냥
단점인 채로 놔두고 장점만 끝까지 그 뭐야 소위 말하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끝까지 깎아버리거나 그거거든요. 저는 후자로 키웠어요. 저 타율 신경 안 쓰고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 홈런왕 하고 있는데 타율이 2할 오픈이야. 홈런왕인데 타율이 2할 오픈이야. 어쨌든 저는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나쁘지 않는데 둘 중 하나를 골랐으면 그거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발렌틴.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그러니까 단점 신경 안 쓰고 단점 그래 너는 단점에선 욕 먹어도 장점으로 살아보자라고 키웠으면 끝까지 장점만 키우세요. 근데 나는 장점은 어차피 내가 활동 잘하면 알아서 크니까 단점을 보완식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끝까지 단점 보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을 애매하게 보완을 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저는 장점 극대화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별도의 얘기고요. 단점 보완형은 장점 극대화형보다 활동이 더 잘 받쳐줘야 돼요. 활동이. 맞죠. 그게 있어요. 맞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 보완형은 장점은 활동으로 알아서 큰다는 걸 가정에 깔아놓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강타 3, 4형 얘기하면은 기만 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제 캐릭터가 너무 안 좋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만이 생각합니다. 피션이. 그 실크보로 비유를 해드리자면요. 똑같은 파워형 포수를 키운다. 파워형 포수를 키우는데 단점 보완형으로 키우면 양의지가 되는 거고요. 육각형이 되는 거죠. 양의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점 극대화형으로 키우면 박경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제 캐릭터가 죽기 전까지 100승 150 세이브 가능할까요? LG 로스터 잠깐만 이거 3주차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5주차 거 봐야 돼. 5주차 거 봐야 돼. 5주차 거 봐야지. 레코드. 5주차 맞던데 보니까? 그래? LG 로스터 2000기 여기 있다. 현재까지 기록이 87승. 세이브 130 세이브. 33세. 때려쳐 카른퇴 할 거야만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카른트 사실 100승 150까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때려쳐 그 캐릭터 안 키워 하고 수동은퇴 감정적으로 박아버리는 거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맞죠. 사실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해요. 솔직히도. 류는 왜 4주차 떡상을 했는가? 그거는 선수마다 그게 있어요. 잘못하면 또 자랑이라고 할까봐 그렇긴 한데 누리라레로 보여드릴게요. 선수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 몇 번 타자에서 잘하는 게 있다가 있고 몇 월 달에 잘하는 게 있다. 이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게 있어요. 맞다. 저기 픽션이 구충 물어봤구나. 요거 얘기해줄게. 이런 게 있어요. 저 봐요. 5월 달에. 저 보세요. 4월, 5월 이 얼마나 죽쳤어요. 물론 홈런을 많이 쳤어. 홈런 많이 쳤는데 야 이게 솔직히 얼마나 극단적인 성적이야. 2할을 뭐 치는데 10홈런을 쳤어. 한 달 동안에. 근데 타율 지금 살아나는 거 보세요. 저는 초반에 말아먹고 후반에 그러니까 중반부터 만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크보에서는 최정이 그런 편이죠. 최정이 보통 시즌 초에 한 10경기 연속 무안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몰아치죠. 최정이.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선수마다 랜덤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류윤이도 스타일이
4주차가 이제 보통 6월 달쯤 되니까 6월에서 7월 초쯤 되니까 6월 7월 초쯤에 잘 치는 타입인 거지. 그게 있고 선수마다 이게 타선이 있어요. 그 잘 맞는 타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못 친다고 하면 그건 진짜 기만이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못 친다고 하면 그건 기만이니까 잘 치는 거 인정할게요. 맞아요. 잘 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치는데 3번만 가면 죽을 써요. 3번만 가면.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감독 권한 침해라서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감독한테 늘 말해요.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3번만 쓰지 마시라고. 어떻게 쓰든 마음대로 쓰시는데 3번만 쓰지 말아주세요. 3번은 제가 망해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비슷한 게 옛날에 치치엠 있죠. 치치엠 그 한때 최고의 컨택터가 되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치치엠의 캐릭터도 사실 치치엠 캐릭터를 보면 그 파워까지 있는 사람이라 3번 타자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치치엠도 3번이 안 맞아가지고 2번이나 1번을 쳤어요. 류윤이 다음 시즌 1번부터 9번까지 다 박아봐야겠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1년 1번, 2년 2번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좀 표준 편차가 나오지. 이런 감독 9년 하겠네 그러면. 월자료랑 겹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맞아. 시범 때 한 2개 정도 정해서 박아보면 좋아요. 그럼 못해도 감독 5년 하겠네. 시범 때.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거 있고, 마지막으로 픽션이가 물어본 구추만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구추는요, 그냥 이거 켜놓고 하자. 구추는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그러니까 하이히트가 기대값이란 걸 많이 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피안타율이 2할 오픈으로 기대값이 있는 선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선수가 직구, 커브, 슬라이더 이렇게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속구형의 기본값이 이거니까요. 네, 강속구형의 기본값이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거라 치면 대충 이 정도 돼요. 한 280 해야 맞겠구나. 대충 이렇게 돼서 합산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기대값 시스템이. 근데 구추가 왜 문제냐? 그러니까 구추는 구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왜 구추를 했을 때 당장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느냐? 구추는 무조건 뒤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한 구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체인지업을 할게요. 그냥 국민구줄 시리즈로 합시다. 체인지업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뜨지 않아요. 왜 이렇게 뜨지 않느냐? 구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유를 왜 말하냐는 거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게 떨어져요. 구질이 많아지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280이 하나였잖아요. 아까 거로 270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20에 250에 280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270이 2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출을 한 당장 그 시즌에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딴 건 괜찮아. 근데 이 체인지업 던질 때 맞는 거야. 근데 아까 계속 말하지만 구추는, 그러니까 구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얘를 CC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추 자체는
멀리 보고 키우는 거면 얼마든지 좋다고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당장 다음 시즌에 예를 들어서 FA로 옮겼는데 아니야 32살부터 키워도 되지. 32살에 구추하고 33살에 그 구추한 구종을 퀄리티 구컬을 구컬하면 하면 되니까. 그러면 완성인데 안 늦지. 33살에 완성. 그럼 34살부터 그거 가지고 누리는 건데 안 늦었지. 그러니까 내가 구출을 할 때 항상 하나만 고려하는 게 뭐냐면 너 가려는 팀이 다음 시즌에 우승하려고 해? 이것만 물어봐요. 우승하려고 하는데 구추했다가 괜히 발목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구추는 무조건 좋아요. 그 다음 시즌에 9컬업까지 해준다고 하면 알쿠보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트 시스템상 구질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직구강화만 3번 한 입장이라 할 말이 없네요. 아, 그거는 직구 강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크보에서 구질 등급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구질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재가입 너프에서 큰 징계에서만 등장해요. 이 등급은. 그리고 구추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가입 너프도 조금 약하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못 저지르고 나간 거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실명으로 나긴 그러니까 뭐 감독하시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시는 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만 나와요. 이거는. 9컬은 무조건 한 등급씩 올라가는 거예요. 9컬은 C인가요가 아니라 9컬은 무조건 한 등급씩 올라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B면 A로 올라가고 C인 구질을 9컬업 하면 B가 올라가고 9컬은 무조건 한 칸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9컬에서 뭐가 있냐면요. D에서 C로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보통 C에서 B로 가는 게 있고 B에서 A로 가는 거 보통 이렇게 지르잖아요. 지를 일이 있으면 아까 S까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강속구형이 직구를 B로 들고 시작하거든요. 2번 질렀으니까 S 돼 있는 거야. A에서 S 이것도 가끔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효과는 이게 최고입니다. 효과 직방. 그리고 효과 좀 보이네. 근데 B에서 A 올라가는 것부터는 효과가 있는 건가? 가 돼요. 왜냐? 아니 기존에 B만 돼도 기존부터 좋은 거예요. B만 돼도 기존부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류현진이 크보 있을 때 2.3점대를 하다가 다음 시즌에 2.2점대 했어요. 분명 더 잘한 건 맞거든요. 근데 임팩트가 확 올라가진 않죠.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유희관이 전 시즌까지는 4점대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성해서 2점대를 했어요. 이게 훨씬 더 잘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B부터는 이미 좋기 때문에 올려도 효과가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강속구형이 직구를 2번 질렀다는 거는 이거라서 효과가 있는 건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이. 효과가 있는 건가만 2번 누른 거잖아요. 효과 직방과 효과 좀 보이네를 안 하고. 그래서 강속구형이 직구 2번 지른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예. 마지막 질문. 그 2에서 D로 넘어가는 9컬은 E에서 D. 그러니까 징계에서 구추가 된 D로 넘어가는 예? 그런 9컬은 효과가 보이나요? 아 이거 효과 만빵이죠 당연히. 당연히 효과 만빵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뭐 재가입을 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뭐 피한다 피장사도 나쁘진 않지만 9컬을 지르는 방법도 좋다라는 뜻이네요. 아니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분들은 보통 연봉 제한도 같이 걸리잖아요. 돈이 없구나. 그 있는 돈 9컬에 지를 시간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있는 맞네요. 돈으로 피안타 피장타 질러야 피한다 그런 피장사 사람들. 지르는 게 훨씬 낫네요. 예.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맞네.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구추하고 9컬업 하는 거는 사실 돈이 많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쵸. 한 4억 있을 때, 이럴 때 돈이 하니까. 많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 등급을 받을 정도의 재가입 너프가 있다. 그러면 그 0.3 한 못해도 3시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그거로 가야죠. 그 피장 쪽으로만 가서 그러니까 투수로 쳤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투수 기반 능력치가 있고 직접적인 능력치가 있는데 투수 기반 능력치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경우엔 사람들 직접적인 능력치만 건드려야 돼요. 최대한. 그렇구만. 피안타 피장타 9컬 피장타. 자, 요것도 원래는 9컬 지금 구질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투수는 타자랑 다르게 기반 능력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능력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게 체력 9컬 이런 느낌이고요. 직접 능력치가 피안, 피장, 제구, 삼진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능력치 먼저 만들고 직접 능력치를 만들거나 혹은 직접 능력치 쌓아놓고 기반을 나중에 다 잡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섞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뭘 고르든 나는 기반부터 쌓고 나중에 직접을 만들겠어. 혹은 난 직접부터 쌓고 나중에 기반 능력치 들어가겠어. 섞지 마세요. 하나만 가십시오. 그래서 기반이 어느 정도 닦였다 싶을 때 직접 능력치 지르기 시작하시고 혹은 직접 능력치가 어느 정도 이제 그만 질러도 됐다 싶을 때 기반 능력치를 가시고 섞으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돈이 많은 분이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정확히 아까 이비님이 질문하신 게 어디있지? 이비님이 질문하신 게 아니 이비님이 아니었구나. 저기 은우님이 질문하신 거구나. 피안타 피장타 vs 9컬 피장타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은우님이 그동안 피안타 피장타 위주로 질렀으면 피안타 피장타 위주로 가시고요. 그동안 뭐 9컬이나 체력 같은 거 질러 오셨으면 9컬 피장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질렀는지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돼요. 둘 다 섞어 질렀는데 위주가 있잖아요. 어떤 거 위주로 했는지. 당연히 9컬을 지르는 와중에 피장타나 피안타 섞어서 지를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첫 시즌에 9컬 지르고 다음 시즌에 피장만 지르고 9컬을 그 첫 시즌에 질러놓고 한 5-6시즌 동안 안 지르다가 한 7번째 시즌 돼서 다시 지르고 이러지 말란 소리예요.
당연히 그 돈이 있으면 두 개 같이 흘러가면서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면 9컬 이제 그만 지르셔도 될 것 같은데 9컬을 잘못 올리지만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뭐지 강속구형이 직구 두 번 지른다든지 이런 잘못 올린 케이스만 아니면 9컬은 그만 지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각각 하나씩 나눠 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9컬 그만 지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저격당함. 지금 몇 분 저격당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는 기반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구출했어요 혹시? 그러면 첸접 9컬 하나 하세요. 구추하고 한 적 있어요? 9컬? 구추하고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첸접 한번 하세요. 그건 9컬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9컬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구추하면 그 다음 시즌에 구추한 구질은 바로 9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구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재구형이면 CCC로 시작해요. 뭘 그동안 몇 번 질렀는지 생각해보세요. CCC로 시작합니다 재구형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은. 자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 뭐지? 정통판이 기교판이는 여기랑 관련 없어요. 아이고 이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한번 그 이런 거 계산하실 때 100% 맞으리란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활동 너프 받을 만한 시즌이 없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프 있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얘네도. 9컬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 문제 없는 것 같아 하면 이거로 계산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 난 너프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리그 최상위급 활동을 3시즌 연타로 한 것 같아 하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최상 3시즌 하면 8평으로도 올라갑니다 보컬이. 자 그거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하나 올랐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나는 활동은 그냥 너프도 버프도 없이 적당히 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9컬을 언제 질렀나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질문 방송은 여기서 끝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아 맞아. 네, 구추 얘기는 아까 했고요. 네, 다시 보기 보시면 후반부에 있을 거예요. 구추 얘기는 후반부 보시면 될 거고, 그 만약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3시즌 연속 최상위급에 들어서 9컬업이 하나 됐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떤 거부터 9컬업 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강속공영이 지금 이 상황처럼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최저 등급이 먼저 갑니다. 최저 등급 먼저 올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경우 있죠. 혹은 BCC 이런 경우에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내부에서 앞순서 구질부터 해줍니다. 앞순서 구질이라면 직구, 구질 1, 구질 2, 구질 3 이 순으로 해준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올랐다라고 생각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상을 한 번을 못 찍어서 안 올랐으면 사실 아쉽잖아요. 근데 올랐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올라가 있는 거면 기분이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지침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분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 방송 끄겠습니다. 이제 뭐 수다는 채팅방에서 계속 하셔도 되고요. 1분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디콜 꺼보겠습니다. 빠위.